정말 놀랍게도 디지털 시대 정신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요. 이게 디카씨 출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한글으로 보는 한국 현대 문학사라는 이 책이 시리즈로 나오는 건데, 여기 서울외대 최호석 교수가 집필한 그 계약이 신소설부터 21세기 현대 문학까지 가장 최신 문학사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인터넷 시대의 문학 현상까지 다 다룬 가장 최신 문학사의 디카씨를 새로운 시문학의 한 장르로 문학사에서 다루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제가 보여준 표제시 고성가도를 전문을 인용해가지고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시의 장르로 이렇게 수용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그 2009년이니까 너무 빠르죠. 2004년에 5년 만에 문학사에서 디카씨를 한 장르로 수용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교과서는 2018년 이후에 수록이 됐는데 한국 현대 문학사에 디카씨가 처음 등장하고 5년 만에 한국 현대 문학사에 하나의 장르로 수용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외국인을 위한 문화와 함께 있는 한국 문학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은 2018년에 외국 대학 한국학 전공 학생들에게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 보면 역시 그 2000년대 한국 문학의 주요 사건으로 디카씨의 출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디카씨 고성가도 일부를 그 앞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걸 제가 그러면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예술이 어떻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디카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 인류의 역사는 미디어의 진화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부족시대는 아직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자 발명이 되기 이전에는 구두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문자로 책으로 기록하는 그런 텍스트로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그때도 뭔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알타미라 동굴에 뭐 들소 문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미디어죠. 미디어. 그러니까 문양, 동굴백화나 어떤 문양 이런 것으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이제 문자가 이제 문자 커뮤니케이션, 구두라는 건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뭔가 문자는 발명되지 않았지만 뭔가 말이라는 것은 문자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 한글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15세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됐는데 우리 말을 표현할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빌어 쓰기도 하고 한자의 은과 훈을 빌어서 뭐 향찰이라는 방식으로 또는 한문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말을 표현하기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그게 지식인들에게는 그게 가능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도저히 안 되니까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우리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게 15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5,000년 그런 어떤 역사를 지니는 어떤 문화민족인데도 우리의 문자를 가지게 된 것은 15세기 때부터다. 그 이전에 우리가 말은 있었죠. 구두는 말로서는 뭔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지만은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발명된 것은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봉건 시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세종 시대 이런 때는 이제 문자로서 그런데 문자가 발명돼도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것은 정말 얼마 오래 안 됐죠. 너무 천대받았잖아요. 한문이 그 주대 문자고 뭐 언문이라는 것은 상스러운 어떤 그런 말로서 일반 그 무진행이들이나 쓰는 그런 글이라고 이렇게 폐마됐는데 처음에 발명됐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데는 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봉건 시대는 부족 시대를 지나 봉건 시대는 문자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만 필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필사를 해서 하는 데는 너무나 한계가 있죠. 그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지는 못했죠. 이제 바로 구텐베르크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되면서 대량으로 이제 그 인쇄를 해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대량으로 텍스트 책을 통해서 소통하는 어떤 그런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된 겁니다.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텐베르크 인쇄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틴어로 된 성경을 뭐 양피지 이런 데서 기록이 돼가지고 성경을 성직자나 몇몇 특권층만 읽을 수 있었지 일반 대중들은 그걸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게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게 책으로 인쇄돼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이게 면제부를 팔고 그런 게 성경 신의 뜻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걸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이제 소통이 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죠. 오늘의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고 또 오늘의 여성이나 어린들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민주 사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문자가 발명은 됐지만 그게 소통할 수 있는 문자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 미디어가 대량으로 소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인쇄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근대 사회가 이제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동기를 거쳐서 텔레비전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라디오, TV 이런 것들이 전달 이제 매체했던 종이책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대중사회로 열리면서 신속성과 원격성이 가능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이제 오늘의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어떤 대중사회와 오늘의 1인 미디어 시대, 걸어다니는 1인 미디어 시대, 손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으로서 뭔가 그것도 멀티미디어로 멀티미디어 시대가 완전히 이제 활짝 열리면서 시공간의 감각이 이제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식성, 그냥 텍스트를 읽는 어떤 그런 문해력을 지금은 복합 문식성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단순한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를 넘어 매체 언어 시대가 돼서 매체 언어라는 게 뭐냐면은
언어라는 것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만이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토론할 때도 그 음성 언어만으로만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깔려있는 제스처라든지 그 해리스가 굉장히 토론할 때 트럼프는 그냥 앞만 이렇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해리스는 다양한 포즈로서 트럼프를 보면서 그 말을 할 때 반응도 하고 리액션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훨씬 그 승리했다는 뭐 그런 논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체 언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음성 언어를 넘어서 거기에 자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음악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로 그래서 그게 이제 복합문식성이라고 그래요. 복합문식성.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문자만 해독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게 또 거기에 배경 영상, 그 다음에 그래픽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복합문식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언어 하면은 그냥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체 언어, 멀티 언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벌써 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것도 보이면서 또 저 제스처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자체가 매체 언어죠. 매체 언어죠. 매체 언어죠. 지금은 이게 이제 PPT가 너무나 일상화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도표 이런 거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언어예요. 매체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라는 것도 미디어의 산물이거든요. 옛날에 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문자 이전의 시라는 것은 지금의 시와 달랐죠. 지금은 문자 시는 읽는 시지만 옛날에는 문자가 없을 때는 노래로 불러지잖아요. 전부 다 시가 노래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민요 이런 게 시죠. 그러니까 늘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개학이 우리나라만 해도 개학이 이전만 해도 시라고 하지 않고 시가라고 그랬잖아요. 시가 노래로. 그러니까 옛날에 문자 미디어 시대 이전의 시는 읽는 것이 아니라 불려지는 지금도 시조창 같은 거 하잖아요. 리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수가 노벨 문학상 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 누구였죠?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노벨 문학 밥 딜런이죠. 딜런이죠. 음유 시인이라 그러잖아요. 시를 노래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쇄 미디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화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잡지가 창간되고 문해지가 창간되고 신문이 창간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가 이제 노래로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시가가 아닌 시가 됐죠. 노래가 떨어져 나가고 인쇄되는 어떤 그런 읽는 시가 됐죠. 물론 시가 리듬은 있지만은 읽는 시가 됐죠. 그래서 문자 미디어 시대는 신문 잡지의 시를 발표하는 그런 시대는 시는 읽는 시가 됐죠. 문자 시가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뉴 미디어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매체 언어 시대가 되면서 시는 문자로만 표현되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사진이라는 그 기호와 문자 기호가 합해져서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로 표현하는 멀티 언어 예술이 이제 디카시인데 그러면은 문자에서
시가 언어 예술, 문자 예술이라고 생각할 때 디카시를 시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디카시 운동 20년, 올해가 디카시 발언 20년인데 디카시 운동 20년의 역사를 저는 늘 트로이 전쟁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카시는 어떻게 보면은 문맹 충돌의 현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유튜브에서도 했는데요. 문자 제국과 디지털 제국의 싸움이다. 이제 지금은 제2의 구텐베르크 혁명이 일어난 게 디지털 혁명이에요. 혁명이란 말은 기존의 가치나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열린 것도 제2의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금속 활자를 발명하는 것 이상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이나 잡지, 문자 미디어로서 지식이나 정보가 대량으로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도 소통이 되니까 왕 귀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대중, 민중 중심의 민주사회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은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구텐베르크가 활자 금속 인쇄술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보가.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디지털 미디어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지금은 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은 전보다 더 인권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문득수 문학관 관장으로서 창신대에 가끔 가서 거기 젊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대학에 이제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떠난 게 2016년인데 그래 외국으로 가버렸는데, 그때 대학 문하고 지금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최근에 대학에 가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너무나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젊은 여직원들은 제가 이제 우리 문득수문학관 그걸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그 도서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도서관 직원하고 또 도서관장하고 저하고 5명이 이렇게 카톡방을 그 개설해 가지고 있는데, 그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근무 시간 외에는 절대 카톡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뭐 그냥 언제든지 밤에도 조교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절대 근무 시간 외에는 못합니다. 그만큼 그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걸 너무 최근에 들어서 더욱 실감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옛날에는 유력자가 조선일보 같은데 자기 걔네를 칼럼을 쓰고 오피니언 리더가 돼야 이 시대에 잘못된 게 바뀌지만, 지금은 극히 평범한 한 소녀라도 자기 생각에 자기 부당한 이런 글이 있으면 SNS 올리면 그게 바로 그게 부당하면 공론화돼 가지고 세계가 바뀌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시대에, 이건 인쇄 미디어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여성이나 어린이 이런, 그러니까 요즘은 그 리더들이나 뭐 어떤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그 아웃되는 그런 시대. 이게 뭐냐면은 미디어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변하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예술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제국, 문자 시대의 산물이, 문자 미디어 시대의 산물이 지금의 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시의 역사가 개학이 이후로 지금 100년 조금밖에 더 안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시는 언어 예술이고 문자 예술이라고, 그 이전에는 문자 예술도 아니고 음성 언어 예술이었어요. 민요로 노래로 불러주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자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문자 언어 예술이 됐는데, 지금 이제 매체 언어 시대가 되면서 매체 언어로 시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진이라는 그 기호와 문자라는 그 기호, 매체 언어라는 것은 사진, 문자, 그다음 동영상 다 매체 언어지만, 매체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자 기호와 사진 기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매체 언어로서 표현하는 매체 언어 예술이 뒷것입니다. 이미 이제 디지털 제국이 문자 시대를 이제 거의 이제 장악해버리고, 이미 이제 디지털 제국에, 그렇다고 문자 미디어 제국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 너무나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과 예술이 한몸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기술과 예술이 한몸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와 테크놀로지가 한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융복합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시는 가장 그 테크놀로지를 상징하는 사진과 디카와 테크놀로지를 상징하는 디카와 예술을 상징하는 시와 융복합된 이 시대를 반영하는 아이콘으로서 너무나 탁월한 표상이 디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디카시를 처음에 할 때 이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이 그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30여 년 전에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도들을 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융합되는 그런 페스티벌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테크놀로지를 상징하는 디카와 예술을 상징하는 시가 융복합돼서 하나의 장르가 된, 이건 이 시대의 아이콘이 너무나 놀라운 이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운명적이고 놀라운 것은요, 디카시는 디지털 플랫폼이 없었으면 디카시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2004년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2004년에 제가 디지털 카메라 2004년 될 때 이제 필카보다 디카가 이제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탁 하나 사가지고 찍고 쓰는 시를 시험했을 때 2004년에 저커버그가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창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4년은 SNS 시대가 막 열리는 시대예요. SNS 시대가 2004년. 그러면 이제 2007년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007년에 제가 2006년에 디카시 마니아라는 무커지라는 것은 부전기 간행물을 무커지라고 해요. 무커지를 디카시 전문지 무커지를 창간했어요. 2006년에. 그래서 디카시 마니아 창간호를 내고 그 다음에 2호를 냈어요. 2007년에는 무커지를 이제 실험해보고 전기 간행물로 바꿨습니다. 2007년에 전기 반연간 디카시를 제가 창간했어요. 그때는 전부 다 저를 별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 제가 발행인이고 편집인이고 그랬어요. 제가 돈을 다 끌어들이고 광고를 받고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게 디카시 해가지고 지금은 고성군의 보조를 좀 받아 개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지금 돈건이 지금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될걸요. 엄청 제가 그런데 이제 2007년에 제가
최초로 디카시 전문지 반년간 디카시를 창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겁니다. 디카시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면 디카시가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왜 디카시는 어떻게 넣냐면 기존의 사진시와 다른 게요. 디카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디카시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어떤 그 길을 걷거나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떤 시적인 감흥을 느낄 때 뭔가 특별한 어떤 그 의미로 포착이 될 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바로 그걸 탁 찍습니다. 그러면 문자 기호로 이제 그걸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감동의 순간이 생생하게 왜 내가 그걸 찍었는지 그 순간에 생생한 느낌이 막 지금 살아있을 때 그 느낌을 오행 이래로 짠하게 씁니다. 저는 그 해외 얼마 전에는 다낭에 갔고 얼마 전에는 그 호치민에 갔는데 다낭에 갔을 때 디카시 많이 있었습니다. 다낭에 갔을 때 제가 커피숍에 늘 가서 거기서 글을 쓰고 그랬는데 커피숍에 그 이국적인 그 소녀가 그 아주 이국적이었던 그 소녀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 순간을 탁 찍어가지고 그 순간의 느낌을 쓴다든지 또 호치민 그 시립 미술관에 그 대학생들이 그림을 아주 감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에 피카소의 어떤 피카소가 여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고 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피카소의 어떤 그림을 신나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피카소와 연결해서 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디카시를 쓸 때 문자시와 전혀 달리 있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그대로 생생하게 날은으로 그 느낌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시적으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벌써 89년에 등단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3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35년 동안 등단하고서만 계속 하루도 멈추지 않고 시를 생각하고 시를 공부하고 했었기 때문에 시적 언어를 어떻게 내가 느낌을 이걸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영감을 보면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자시하고 달리 그걸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 언어를 제가 오늘 이 한 권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우리 아무래도 팀장님께 드리는 게 될 것 같은데 한 권밖에 안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시들이 굉장히 짧고 그 생생한 날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느낌이 날아가기 전에 그 생생한 그 감동을 바로 짧게 5행 이론으로 쓴다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2행이나 3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5행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로서 디지털 카메라로서 어느 영상 기호를 가져오니까 거기에서 거의 절반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태면 둘이 하나의 텍스트가 돼가지고 뭐 소설 한 권 분량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찍고 그 느낌을 써서 물론 그게 언어와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는 하루 지나서 쓸 수도 있어요. 뭐 그게 한 달 지나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생한 느낌이 사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지고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를 하나의 텍스트로 페북에 바로 즉석에 올린다든지 아까 있는 디카시 마니아에 바로 올려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카시는 이렇습니다. 순간 포착 디지털 카메라로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바로 찍고 그 느낌을 그대로 순간 은술
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순간 소통 SNS로 페북이나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올리면 쌍방향 소통하는 이게 그래서 이제 디카시는 그 순간 멀티 언어 예술이에요. 순간 소통, 순간 포착, 순간 은술, 순간 소통. 그 순간 멀티 언어 예술. 멀티 언어 예술이라 하면 문자 언어가 아니라 매체 언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매체 언어인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가 하나의 언어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멀티 언어. 멀티 두 가지 이상을 멀티라고 그러죠. 멀티 언어. 그러니까 디카시를 멀티 언어 예술이라고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들고 그걸 실제 창작하고 이론화하다 보니까 제가 신조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날씨라는 말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거의 통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스마트폰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그때 제가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그때 창신대 있을 때 그 파타야 우리가 연수를 갔는데 파타야의 그 해변에서 아주 이국적인 연인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때 스마트폰 그때 그걸 찍어가지고 바로 무슨 연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해가지고 바로 그 파타야에서 디카시 마니아의 카페에다가 바로 올렸죠. 그러니까 누가 바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디카시는 그 순간 예술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 너무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디카시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영감을 바로 찍고 바로 은술하고 바로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그 순간 멀티 언어 예술을 이렇게 내가 실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SNS가 없이도 안 되고 저크버그가 없이도 안 되고 저크버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스티브 잡스가 이걸 안 만들면 디카시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와 저크버그가 깔아놓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디카시는 내가 꿈꾸던 그 이상이 현실화되고 이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지금 디카시는 한국을 넘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지금 너무 이만큼 좋은 콘텐츠가 없다는 거죠. 그래 지금 저보다 더 디카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으로 디카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문예 창작과 학과장인 정유주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문예 창작과뿐만 아니라 경남정보대학 평생교육원에 또 디카시 강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최강인 교수하고 디카시 창작 지도사 과정도 만들고 그래서 1년간 해가 지금 1기를 52명인가 배출을 하고 지금 2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는 제가 그냥 문창과 교수로서 개인 실험을 한 것이 저크버그나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천재들에 의해서 깔아놓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디카시가 날개를 달아서 오늘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지금 디카시 검색해보면 우리하고 관계없이 한국 디카시 네페 한국 디카시 무소하고 관계없이 곳곳에서 디카시 프로젝트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칠 건데 그래도 디카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왜 디카시의 발원지가 고성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군은 소나기에 나오는 윤초신의 손녀 정손녀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더라. 그 한 문장 가지고 항순한 문학촌을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그 어떤 문화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왜 이 너무나 여러분들 지보면 고성이 디카시 발원지라는 게 인터넷 곳곳에 나와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정작 창원이나 부산에서는 이걸 디카시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뭔가 이걸 자기 거로 만들려고 지금 곳곳에 사고 있는데 왜 고성에서는 이걸 고성문화관광가 가면 뒷가시가 왜 빠른지가 왜 고성입니까? 이렇게 질문이라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안타깝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고성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군수님이 바뀌어도 관계없이 뒷가시를 지원해가지고 고성 하면은 경남 고성 뒷가시 페스티벌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고성이 뒷가시의 발음지라는 이 확고한 뒷가시의 토퍼스가 고성이라는 이거는 지금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고성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뒷가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고성이 뒷가시의 발음지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건 무형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공룡 엑스포를 하려면 몇백억이 들지만 이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성을 알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무형의 문화재 재산인 뒷가시를 고성에서 향유하고 또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 특강에 또 못다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